자, 표층순환, 표층해류. 자, 표층순환, 표층해류를 말하는데 형성 원인은 바람이죠. 특히 대기 대순환 중에 지상에서 불고 있는 바람, 편서풍이나 무역풍 또는 극동풍이 되겠지?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던 편서풍, 무역풍, 극동풍 모두 다 대기 대순환 내에서 지상에서 부는 바람들을 말하지. 참고로 상공의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기억하셔야 돼. 자, 결과적으로 바람 방향과 표층 해류 방향은 같은 거죠. 실제로 바람이 부는 대로 해류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 먼저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수면 높이가 차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수압 경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해류가 흐름이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데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바람 방향과 표층 해류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무역풍이 부는 0도에서 30도 영역. 자, 여기는 편동풍.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30, 60은 자, 편서풍.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동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류가 형성된다는 거지. 자, 전체 형성되는 과정 간단하게 확인할게. 자, 지금 바람이 불게 되면 무역풍이 불면 편동풍, 동풍에 따라서 통해서 서로 적도 해류가 생긴다. 근데 이 적도 해류가 대륙에 부딪히게 되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고 특히 적도 부근에 물들이 수렴하게 되면 여기에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사에 의해서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기 때문에 이 경사에 의한 해류가 형성됩니다. 이걸 적도 반류, 적도 반류라 얘기를 하죠. 다시 이 적도 반류가 대륙에 부딪히게 되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지. 그래서 다시 적도 해류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자, 30, 60은 편서풍에 의해서 자, 서에서 동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역시 대륙과 부딪히게 되면 양갈래로 나눠지고 자, 근데 자, 남반구 같은 경우에 그래 일부는 다시 저위도로 흘러내려가지만 자, 다시 가면 자, 남극 순환류, 남극 주변을 돌고 있는 이 남극 순환류는 자, 30, 60 편서풍에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남극 중에 이 남반구 쪽에는 따로 막는 30, 60 이 사이에는 대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남극 주변을 돈다고 해서 남극 순환류라고 불렀어. 근데 이게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서풍 피류, 당할 피자를 쓴 거지. 서풍에 당해서 만들어진 것, 그 말이었죠. 참고 유일하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 자, 그리고 자, 60 이상 극동풍 영역은 이 동풍에 따라서 동에서 서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해류가 생길 건데 자, 남반구는 대륙만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고 북반구는 북극해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자, 흐름은 작지만 형성이 된다는 거지. 대륙 끝에 가게 되면 역시 부딪혀서 역시 저 위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5개의 순환이 역시 만들어지죠. 자, 근데 A, B, C, D, E 이 순환의 중심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인 거지. 북반구라면 앞에 북을 붙였고 남반구라면 남이라 붙였고 자, A는 북아한데 B는 아열대니까 북아열대 CD는 열대니까 C는 북열대 D는 남열대 E는 남아열대 자,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자, 같은 아열대, 북아열대와 남아열대는 움직이는 방향, 순환되는 방향이 시계와 반시계로 반대 방향. 역시 북열대와 남열대 역시 반시계와 시계로 역시 반대 방향. 적도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된 형태를 띈다는 것. 자, 그리고 서한 강화 현상. 대양의 서쪽 해류가 동쪽 해류보다는 그 흐름이 강하다는 게 바로 서한 강화 현상이었죠. 자, 원인은 전향력 때문이지. 정확히 말하면 위도가 커짐에 따라서 이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향력은 쌓인 위도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둘은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서한 강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다. 자, 여러분들 크로시아 해류나 멕시코 만류 대표적인 난류죠. 자, 그리고 남반구 쪽에도 동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브라질 해류. 어쨌거나 대양의 서쪽 왼쪽에 있는 거지. 이것들이 난류들. 자, 근데 반대쪽. 자, 대양에서 반대쪽. 자, 이게 자, 캘리포니아, 카나리아, 페루, 벵겔라. 이건 다 한류가 되는 거지. 자, 이것들이 난류와 한류란 것.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 애들은 크로시오, 캘리포니아, 멕시코, 카나리아. 이들의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표층해류 특징.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서한경계류와 동한경계류. 자, 서한경계류는 대양의 서쪽. 동한경계류는 대양의
동쪽이라 그랬습니다. 자, 흐름의 폭, 흐름의 깊이, 유량, 유속, 이동 방향,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영양염류. 참고로 영양염류는 무기염류와 같은 말. 그리고 자, 다 기억날 겁니다. 자, 서한 경계류가 서한 강화 현상에 의해서 자, 가장 동안 경계류보다는 흐름이 더 강하다 그랬어. 근데 흐름의 폭은 작습니다. 폭은 좁지만 흐름의 깊이가 깊고 유량이 많고 유속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은 좁지만 깊게 아주 빠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이동 방향. 자, 이게 중요하지. 서한 경계류가 아까 대양의 서쪽이 바로 난류가 있던 곳이야. 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는 거지. 반대로 동한 경계류는 오히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갔습니다. 자, 서한 경계류는 저위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난류, 그리고 동한 경계류는 추운 곳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류였습니다. 난류와 한류. 자, 염분은 수온과 무슨 관계? 비례관계겠죠? 수온이 높을수록 소금이 많이 녹을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 난류가 염분이 높고 한류가 염분이 낮고, 용존산소량, 산소라는 기체가 녹아든 정도, 어쨌든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했습니다.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아있어. 그래서 난류의 현저히 이 양은 적고 한류에는 많았습니다. 자, 무기염류, 영양염류는 참고로 바닥이 많다 그랬지? 좀 더 무거운 놈이 바닥을 긁어서 부유시킬 수 있으니까 한류에 많다 그랬다. 그래서 영양염류는 서한 경계류, 난류에서는 적고 동한 경계류, 한류에서는 많더라. 자, 얘는 아까 이야기했던 북반구만 얘기하면 크로시오와 멕시코 만류,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카나리 해류. 자, 이것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 우리나라 주변. 자, 보면 난류와 한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난류는 큰 흐름은 크로시오 해류. 자, 이 크로시오가 황해 쪽으로 들어오면 황해 난류, 그리고 동해 쪽 동해안 따라 올라오면 동한 난류, 그리고 일본 따라 올라가면 스시마 또는 대마. 스시마가 바로 대마도지. 자, 그래서 현재 보면 스시마, 황해, 동한 난류 이렇게 나눠진다. 자, 한류는 연해주 한류라는 큰 흐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쭉 일부가 오게 되는 게 바로 북한 한류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연해주 한류라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리만 한류라 했다. 자, 이게 이 지류가 현재 가져쳐서 나온 게 바로 북한 한류. 참고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자, 동해에서 동한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이루더라. 경이란 말은 경계를 이룬다 그 말이야.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어떤 경계가 생기겠지? 그래서 경계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고, 자, 여기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막 뒤섞이게 되면 바닥에 깔려있던 영양염류들이 그대로 또 오르겠지만이, 그래서 영양염류가 풍부해지고 이거를 먹이로 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겠지. 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진단 말은 이걸 먹이로 삼는 어류들이 많아질 거니까 좋은 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어류가 많이 잡힙니다. 자, 근데 이 조경수역은, 자, 여름에는 난류가 강하고 겨울에는 한류가 강할 거니까,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서 밀어 올릴 거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상한다 이야기했고, 자, 겨울에는 한류가 강할 거니까, 자, 위에서 밑으로 내리겠지? 밀고 내려올 거니까 남하한다는 이야기했어. 그래서 한류가 강하기 때문에. 됐지? 자,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1번. 자, 2번 같은 경우에 A는 동안 경계류, B는 서한 경계류. 뭐 동안이라서 동해안, 서한이라서 서해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안이라는 것은 대양의 동쪽, 서한은 대양의 서쪽을 말하는 거지. 현재 보면 서로 반대로 말한 거지. A가 서한, B가 동안 경계류가 되겠지. 자, 3번 숫자가 좀 빠졌는데, A는 B보다 흐름의 폭이 넓다. 자, A는 흐름의 폭만 좁지 흐름의 깊이 깊고 유량 많고 유속이 빨랐지. 이거 서한 광하 현상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셔야 되고. 자, 11번 A는 B보다 용존 산소량이 많다. 자, A는 난류기 때문에 녹아있는 기체 산소 양이 적었지? 적다. 그리고 영양염류 양도 난류가 적었습니다. 자, 참고로 한류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풍부한 영양염류를 흔들면 긁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모든 한류가 다 많은 건 아닙니다. 통상 난류보다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난류는 영양염류가 적더라. 무기염류가 적더라. 자, 13번 A는 B보다 식물성 플랑크톤. 이 식물성 플랑크톤 양은
영양염류량과 비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지. 당연히 광합성은 재료 자체가 영양염류니까 이것들이 많다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지더라. 자, A는 B보다 투명도가 낮다. 자,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투명도가 뭐냐면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녹조 현상, 적조 현상 얘기를 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녹색을 띠고 있는 조류, 플랑크톤, 적색을 띠고 있는 조류가 많아지게 되면 녹색과 적색을 띠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주 불투명한 거지? 잘 안 보이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조류들, 플랑크톤이 많게 되면 아주 탁해진다 그 말이야.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참고로 그러면 조류가 미생물들 플랑크톤이 많을수록 불투명해지는 거죠. 투명하지 않은 거지. 오히려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은 난류가 좀 더 투명한 거지. 예를 들어서 크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잖아. 크로시오 해류. 자, 일본어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크로, 어두운, 검은 그 뜻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크로시오 해류는 난류니까 플랑크톤이 적어. 적으니까 아주 맑다는 거지. 맑으니까 깊은 곳까지 잘 보여. 근데 바닷속 깊은 곳은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둡잖아. 그래서 아주 맑아서 까만, 어두운 아래쪽 깊은 곳이 잘 보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 그 말이죠. 자, 이건 수업 때 간단히 언급했는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자, 난류가 식물성 플랑크톤이 적어서 투명도가 높다. 자, DE는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다. 참고로 E만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 D는 적도 반류를 말하죠. 자, 이거는 경사에 의해서 형성된 것. 자, 22번. 북태평양과 남태평양 아열대 해류 순환 방향은 동일하다가 아니라 서로 반대다 또는 대칭이다. 이야기하는 거지. 자, A 해역, B 해역. 자,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 자, A 해역은 참고로 보게 되면 자, 두 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자, 두 개 해류 자체가 만나는 곳이 바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야. 저위도에서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올라가는 난류와 상대적으로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한류.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경계로 수온 변화가 확 일어나겠지? 차가운 쪽에서 따뜻한 쪽으로 갈 거니까. 근데 반대편 B는 동일한 물 자체가 양갈래로 나눠질 거니까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좀 적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B 두 해역 조경수역. 조경수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말하지. 그럼 당연히 A가 되겠지. 자, 2번. 자, 같은 위도에서 내륙보다 해안의 기온이 더 높다. 지금 같은 위도를 쭉 그어보게 되면 오히려 내륙이 자, 등원선 자체가 지금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가 있지. 차가운 한정면 온도 분포가 좀 더 내려갔다 그 말이니까 오히려 내륙이 더 기온이 낮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바다가 비열이 크니까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내륙보다 해안의 기온이 더 높은 거죠. 자, 여러분들 가로, 줄, 위도에 따라 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자, 해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 동해안보다 서해안의 기온이 더 높은 경향을 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크로시의 해류는 난류인데 황해 난류보다는 동한 난류, 동해 쪽으로 들어가는 난류가 훨씬 더 많겠지. 왜냐하면 황해는 막혀있고 동해는 뚫려있는 형태잖아. 훨씬 더 난류의 공급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난류의 영향 때문에 같은 위도로 하더라도 동해안 쪽이 더 온도가 높다 그 말입니다. 자, 11번.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7번, 6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로 끊임없이 난류들이 공급되고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남해안이지. 그래서 남해안이 가장 수온 변화가 가장 적습니다.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여름이건 겨울이건 계속 난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수온 변화가 적은 곳은 생물이 살기 좋잖아. 그래서 생물 키우기가 좋아서 양식이 많이 발달된 곳이 바로 남해지. 자, 생각해봐. 자, 11번.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 수온 연교차는 남해가 가장 크다. 아니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난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키우기가 좋아서 양식이 발달되어 있다. 자, 12번. 남북 간의 수온차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크게 나타난다.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봐. 겨울철에 위도 간의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름이 되게 되면 저고위도 간의 온도차가 좀 적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적도 부근이 32도야. 근데 우리나라 역시 온도도 높잖아, 맞지? 여름에 적도가 32도. 우리나라는 28도쯤이라고 볼게. 32도와 28도 총 4도가 차이 나는 거지. 근데 겨울에 적도 지역은 약 30도로 하겠습니다.
약간 겨울이고 온도가 좀 약간 내려갈 거고, 그렇지만 적도 지역은 수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 근데 우리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 되게 되면 많이 내려가지. 예를 들어 20도라고 할게. 30에서 20. 그러면 10도 차이 나는 거지? 자, 그럼 겨울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크다. 저위도 온도 변화가 적고 고위도는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됐지? 자, 15번. 하천수가 많이 흘러드는 서해는 염분이 가장 높다. 자, 하천수. 자, 우리나라는 경동 지형으로 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이 서해 바다로 흘러가죠. 또는 남해 바다로 흘러가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하천수도 있지만 거대한 땅 덩어리인 중국으로부터도 많은 하천수들이 유입되지. 그래서 서해 염분이 낮게 되는 거지.